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스 코더입니다. 오늘은 금융 IT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금융 IT에 한정 짓기보다는 이 공통적인 면접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30초에서 60초 사이의 구조로 끝내는 겁니다. 면접관의 진짜 의도는 요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지원 직무와 연결되는 핵심 경험이 뭔지, 말의 구조와 전달력이 좋은지를 보는 거고, 답변 구조로 했을 때는 현재 역할이나 전문성 한 줄, 직무와 연결되는 핵심 경험 또는 성과, 회사 직무와 연결되는 나의 강점 한 문장을 딱 말하면 좋습니다. 나쁜 예시로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이런 말들은 굉장히 길고 추상적입니다. 반대로 좋은 예시로는 저는 금융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의 강점을 가진 땡땡땡입니다. 뭐 보험 상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제 이 고객 상담 시간을 15% 이상 단축한 경험이 있고, 이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구조 이해력을 바탕으로 땡땡 회사에서 더 정확한 금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지원 동기입니다. 이때 말을 할 때는 업계, 직무, 회사 이 3단계 구조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면접관의 진짜 의도는 우리 회사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 방향성과 가치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이 답변 구조로는 업계 변화, 이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내 경험과 직무가 연결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왜 이 회사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이 회사인가를 지원하려면 결국 이 회사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회사 이름만 바뀌어도 대답이 어색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 해당 회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 전략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직 사유인데요. 앞으로를 강조하라입니다. 이거는 경력 직원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고, 면접관의 진짜 의도는 이전 회사 욕하는 지역인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이전 회사도 좋은데 좀 더 다양한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의 커리어의 방향성에 이 회사와 더 맞다고 느끼는 관점으로, 그리고 조직 적응력이 문제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구조로는 기존 회사에서 배운 점 인정하고, 하지만 성장 방향성이 이 직무 회사와 더 맞다고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기여하고 싶은 나의 역량을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나쁜 예시로는 저는 이 회사는 이 프로세스가 느리고 발전이 없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감정 감정의 표현은 굉장히 이 감점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예시로는 이전 회사에서 이 금융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대규모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향성이 땡땡 회사와 가장 잘 맞았습니다. 와 같은 형태로 답변을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역량을 보려고 면접관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은 문제 정의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뭔지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협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 정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전에 이 도메인 주도 설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도메인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 정의라는 것이 곧 도메인과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다. 금융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당위성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문제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결하고 어떤 성과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무엇이었던지, 과제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실행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 그리고 배운 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즉시 기여할 수 있는 것과 이 성장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면접관의 의도로는 이 사람을 뽑으면 당장 어디에 투입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성장 방향이 이 회사의 방향과 맞을까?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즉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면 좋고, 팀의 현재 문제 또는 시장 니즈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금융 시스템, 이 자동화 경험은 이미 현업에서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 직후 고객 접점의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서 바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주도로 하는 역할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와 같이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에서의 계획인데요.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도 포함이겠다.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는 택도 없는 포부인지 현실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 방향성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에 남을 만한 사람인지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 구조를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연차로 나눠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서는 팀의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레거시 환경에 집중하고 풀어가는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3년차에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리딩을 좀 해볼 수 있는 점, 5년차에서는 이 회사의 전략적 서비스라든지 이 플랫폼을 직접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싶다와 같이 좀 더 이 연차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면접관들께 훨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경력이라면 이직 사유, 그리고 본인의 핵심 프로젝트, 그리고 와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회사에서의 계획인데요. 이 6가지 질문은 모든 금융 IT 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구조대로만 준비해도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이 면접관님들께 그 전달력과 신뢰도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답변 예시나 모의 면접이 좀 선행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꾸준히 연습하세요.